주류 문화를 좀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었어요. 우리나라의 주류 시장이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너무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술 자체도 부어라 마셔라 하는 문화가 돼버렸던 거죠. 빨리 취하고 빨리 일해야 되고, 사실 술도 굉장히 향이 있고 맛이 있고 이런 술인데 그것을 즐기는 문화가 얼마나 재밌는지를 원소주로 인해서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원소주 브랜드를 ING 시키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고 있는 원스피리츠 김희준 CCO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주류들이 있었는데 그 주류들보다 더 많은 매출을 기록하면서 주류시장 매출 1위를 기록해보기도 했고요. 온라인에서 이런 전통주 지역 특산주를 못 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거를 알리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더현대 같은 그런 백화점을 팝업의 명당으로 만들기도 했고, 우리 술이 이렇게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고, 우리 쌀 자체가 판로가 없어서 고민할 때 저희는 올해 원주쌀 5,200톤을 계약을 했거든요. 쌀 시장에도 큰 도움을 준 것 같아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되게 행복했던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 그 소주라는 게 이렇게 희석식 소주와 증류식 소주로 구분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증류식 소주라는 것 자체의 카테고리를 많이 알게 된 계기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증류식 소주 시장이 각광을 받으면서 전체 이런 작은 전통주나 지역 특산주를 하고 있는 작은 양조장 시장 자체도 되게 커져서 많은 좀 지역에서 양조장을 하시는 분들에게 응원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원소주의 원에 담긴 의미는 굉장히 많은데요. 한 3가지 정도로 추려드리면 그냥 숫자 하나, 그냥 전 세계의 어떤 사람도 하나에 대한 의미는 알잖아요. 그 숫자 하나의 의미가 담겨 있고요. 위인의 과거형, 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승리를 하고 가는 술이라는 거죠. 항상 드실 때 뭔가 이기는 기분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소망의 원을 담았어요. 항상 술을 마실 때는 뭔가 바라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이끌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 그 라벨의 아이덴티티를 보시면 증류원액 한 방울이 뭔가 파동을 일으켜서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거든요. 우리 술 이 한 방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런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 과정이 이제 올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의 문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주류 문화를 좀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류 시장이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너무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술 자체도 부어라 마셔라 하는 문화가 돼버렸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적합한 술들이 시장이 성장을 해왔는데, 사실 술도 굉장히 향이 있고 맛이 있고 이런 술인데 그것을 즐기는 문화가 얼마나 재밌는지를 원소주로 인해서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적중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요즘은 위스키라든지 다양한 그런 주종을 통해서 향과 맛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섞어 마시는 문화도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소맥 문화가 아니라 요즘은 하이볼이라든지 칵테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문화를 바꾸고 싶은 부분이 좀 잘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더 하고 싶은 거는 이런 것들을 즐기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는지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소주가 힙합 페스티벌에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다양한 유연한 공간들에 들어가서 어울리는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다라는 거죠. 우리 술의 세계화라는 것을 마음먹고 이 사업에 뛰어들었는데요. 사실 박재범 대표님이야 원스피리츠 식구들 덕분에 그 목표를 향해 지금 한 발 한 발 나가고 있고, 아마 올해는 그런 모습을 제대로 보여드릴 수 있는 원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로 봤었을 때는 우리 술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K-팝이라든지 K-컨텐츠라든지 그리고 심지어 K-푸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푸드의 일부를 담당하는 술이 사실은 유명하지가 않는다는 게 너무 속상하기는 했었어요. 그리고 알고 계시는 분들조차도 녹색병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게 조금 사실 자존심 상하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재정립해 보고자 그런 시장들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사실 올해 계획이 꽉 차 있을 정도로 다양한 시도들을 할 예정인데요. 일단 브랜드 협업에 있어서도 어떻게 또 이런 브랜드들이랑 협업을 하지라는 정도의 놀라움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 프로덕이 또 출시가 될 예정이어서 작년 같은 그런 또 뭔가 이슈들을 몰이를 해나갈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다양한 행사들에 참여하면서 이런 술이 아닌 문화를 파는 것들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출이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아마 한 4개국 이상 정도는 올해 수출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의 주류 업체들이 했던 그런 시도들을 해나가지 않을 거고요. 특히 한국 술이 수출을 할 때 한국 음식점 위주, 한국인 대상으로 판매 이 정도에 그쳤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냥 뉴욕의 가장 심장부에 들어가서 그리고 가장 유명한 식당들의 술을 공급하면서 이 술이 얼마나 가치 있고 한식이랑 잘 어울리고 얼마나 멋진 술이라는 걸 보여드리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뉴요커들이 즐기면서 유통처까지 확대해 나가는 전략을 쓰려고 하거든요. 그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문화에 녹아 들어갈 수 있어야지 저희가 그냥 우리 제품인데 어디 갖다 놓고 판다고 절대 팔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문화에 스며들고 자연스럽게 판매까지 확장이 되는 전략을 구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 200여 개의 업체들이 다 연락을 주셨고요. 뭐 국가로 따지면 아마 70, 80개국 정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아까 뉴욕을 설명드렸는데 뉴욕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우리나라 한식당 중에 가장 유명한 아토믹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저희 것을 가져가서 외국 분들에게 설명을 하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마 그런 모습을 올해 상반기에는 분명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분들이 봤었을 때는 굉장히 좀 힙한 술이었으면 했고요. 그리고 해외 분들이 봤었을 때는 굉장히 전통이 느껴지길 바랬어요. 누가 봐도 한국의 술이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 근데 그 부분을 잘 반영한 사실 디자인이었던 거죠. 외국 분들이 보면 우와 되게 한국스럽지만 멋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나라 분들이 보면 우와 소주인데 또 왜 이렇게 힙해? 라고 판단을 해주시거든요. 그 절충을 잘 한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저희는 기본적인 원칙은 원재료에 충실한 술을 만들자였거든요. 증류식 소주가 희석식 소주랑 다른 점은 원재료의 향과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건데, 저희는 최대한 좋은 원재료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향과 맛, 그리고 감미료 같은 건 넣지 말자라는 주의로 최대한 깔끔한 술을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술을 먼저 출시를 한 게 원소주 오리지널과 스피릿이었고요. 그리고 좀 더 다양한 아로마나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상압증류 방식으로 만들어낸 술이 원소주 클래식이었는데, 클래식 같은 술과 화요 일품진로 같은 걸 비교를 해보시면 이건 완전히 사실 다른 술인 거예요. 뭐 각각의 조금 뭐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감압증류라는 게 사실 맛에 큰 차이는 줄 수 없는 증류 방식이긴 해요. 여기서 좀 더 깔끔하고 부드럽고 아니면 어떤 첨가물을 넣느냐의 차이인데, 사실 저희의 강점은 어떠한 첨가물도 넣지 않았다. 네. 근데 요즘에 좀 웃긴 거는 제로 슈가라는 걸 표방하면서 내는 술들이 많잖아요. 슈가가 제로라는 거가 단맛을 안 넣었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 단맛을 내기 위해 다른 감미료들을 추가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저희는 제로 감미료죠. 아무것도 넣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원재료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단맛. 그래서 이게 저는 진정한 헬시 플레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가 ING, 브랜딩이 되기 위한 모든 사실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직함에서 말씀을 드리면 C라는 게 뭐 크리에이티브도 있고 커뮤니케이션도 있고 뭐 컨텐츠도 있고 커스터머도 있고 이런 영역들 뿐만 아니라 뭐 세일즈라든지 유통 관련해서도 제가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커리어를 굉장히 수평적으로 쌓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커리어를 막 수직적으로 쌓아서 뾰족하게 만들어야만이 성공하는 삶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저보고는 인생의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그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선배님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 오니까 이런 수평적인 커리어를 쌓아가는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한테는 인정받고 대우받는 시대가 왔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경험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이런 상상력의 크기라는 거는 경험에 비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상력의 크기를 늘리시기 위해서라도 경험하는 데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렇게 도전하고 살다 보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브랜딩이 된 것 같았어요. 항상 저는 뭔가 시도하는 거에 대해서 반드시 이걸 이룰 수 있다는 긍정 확언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책 같은 경우에도 있었고, 그래서 책을 반드시 쓰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원소주로 책을 꼭 쓰고 싶다라는 생각에 작년에 그 바쁜 와중에도 사실 잠도 줄여가면서 썼던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 하지 않을 뿐 못할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시도들, 작은 시도들, 성과들이 계속 모여서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시도들에 있어서 주저하지 않으시고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개인의 브랜드는 성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원소주의 한 2년간의 이야기가 다 담겨있는 책이고요. 처음부터 그리고 올해 계획까지도 책에 담겨있고, 사실 그 원소주를 준비하는 그 2년여의 과정이 굉장히 드라마틱했어요. 재미있었고, 그래서 그 과정들을 기록해 놓는다면 저로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았고, 그리고 이런 뭐 마케터 분들이라든지 브랜딩을 하시거나 술을 만드시는 분들한테 영감을 드릴 수 있는 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부분이 약간 좀 적중을 했던 것 같고, 지금은 뭐 아직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초판 이제 2세를 찍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반적인 접근을 하는 회사들하고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뭔가 왜 나는 이런 재미가 없지 회사 생활이, 아니면 브랜딩을 하는데도 왜 이렇게 변화가 없지, 이런 분들에게는 조금 자극이 되실 수 있는 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